네, 대표님. 네.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하기 전에 네. 알아야 될 사항이 혹시 있나요?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한 5가지 정도 있거든요. 첫 번째로는 내가 운영하는 이 매장이 확장이 가능한 모델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에 분명히 내 가게, 내 매장은 잘 될 거예요. 손님들도 많이 오고 줄을 서고 성공적인 매장을 운영을 하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을 할 텐데 내 매장이 잘 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브랜드가 더 확장이 가능한가? 무슨 얘기냐면은 장사가 잘 되지만 프랜차이즈로서의 사업 가능성은 적을 수 있어요.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지역 특성이 강한 경우, 예를 들면은 관광지에서 성공한 매장, 여기가 해운대인데 해운대 특산물, 이런 경우는 해운대에서 먹어야지 그 맛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동네에서 만들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, 관광지,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고, 두 번째로는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, 예를 들면 혹시 매기 매운탕 좋아해요? 저는 그래도 먹는데 네. 민물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있죠. 네. 매니아층은 있어요. 분명히 있어요. 네네. 매기 매운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매니아층은 굉장히 두터워요. 뭐 100km, 200km 운전해서 가서 먹는 분들도 계세요. 네네. 그렇다고 해서 그게 프랜차이즈로 잘 될 것 같아요? 왠지 안 될 것 같죠? 네네. 왜냐하면 호불호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대중적이지 않은 음식들, 지금은 거의 다 없었지만 보신탕 같은 경우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목매고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중성은 없죠. 그런 경우는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된다. 두 번째로는 대중성은 있는데 차별화 요소도 있느냐,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첫 번째에 호불호는 없지만 대중성은 있어요. 손님도 많아요. 그런데 가맹점을 만들게 되면 또 그 옆 매장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최소한 1개 정도의 차별화 요소는 있어야 됩니다.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없는 메뉴가 우리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어떤 거 한 가지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. 요소는 많아요. 메뉴, 인테리어, 네이밍, 서비스. 그래서 차별화 요소를 꼭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맹점 사업을 했을 때 가맹점주님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,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내가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가맹점도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. 왜냐면 매출은 다 같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수익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본사는 본사를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식자재를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본점과 가맹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식자재의 원가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가맹점은 본점에 비해서 유통비용, 관리비용을 좀 더 높게 받기 때문에 대략 최소 5%에서 10% 정도는 본점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 식자재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수익이 좀 떨어지겠죠. 일반적으로는 다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가맹사업을 하지만 본점의 수익이 10% 이하가 되면은, 극단적인 예로 이하가 되면은 식자재 비용이 한 10% 정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가맹점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죠. 물론 10%로 적자가 나진 않겠지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본점이 한 35%의 순이익금을 가진다면은 가맹점은 대략 한 28%에서 30% 정도의 순이익을 가지거든요. 그 정도의 수익 구조가 된다고 하면 가맹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%, 15%밖에 수익이 안 난다면 가맹점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. 그래서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, 네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을 준비할 수가 있는가. 이거는 사실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해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알바한테 가르치듯이 메뉴를 가르치면 안 되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매뉴얼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한 권의 책을 보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적당히 넣고 적당히 섞고가 아니라 숫자로 다 표현이 되어야 돼요. 이건 몇 분간 끓여야 되고 몇 그램을 넣어야 되고 몇 분 후에 완성이 된다. 이런 내용들을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매뉴얼과 커리큘럼, 이게 준비가 좀 되어야 되죠. 마지막으로는 개인 가게와 다르게 프랜차이즈는 운영 방식과 제도와 법이 완전 다릅니다. 내 가게 하나 운영할 때는 위생 그리고 세금 정도 아마 신경을 쓸 거예요. 그런데 가맹사업은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가맹사업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. 굳이 따지자면은 내 가게는 외식 사업이죠. 프랜차이즈는 유통 사업에 좀 더 가깝고 플랫폼 사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아예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한다. 아예 다른 물에서 놀고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법적 리스크 이런 거 다
준비가 가능한가?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잖아요.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 법적인 부분, 가맹사업법 제도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이나 레시피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와 협업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또 서포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 건 같아요. 가맹 사업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있느냐, 너무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니냐,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